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새 구두를 신었을 때 발 뒤꿈치가 까지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고생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 번 신다 보면 어느샌가 구두는 내 발 모양에 딱 맞게 늘어나서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구두가 내 발에 꼭 맞게 늘어난 것처럼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봄길을 사뿐사뿐 걸어봐야 되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남편은 중매로 결혼했어요. 결혼할 당시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자기 명의의 건물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었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혼 선물로 경기도에 아파트를 사주셨고 부부 공동 명의로 했죠. 풍족하게 시작한 신혼생활은 나름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자 남편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하루 종일 술만 마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원래 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남자였습니다. 시댁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하려고 잠깐 취업했던 거고 그마저도 시댁이 아는 분의 회사에서 시간만 때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도 있으니까 이혼 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매일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고 깨어있을 땐 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모두 제 몫이었죠. 더군다나 남편은 의처증이 심했습니다. 한 번은 친정아버지와 통화 중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기를 빼앗더니 어떤 남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친정아버지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서 아버지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댁에서 넉넉하게 생활비를 줬기 때문에 아이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참에 저는 이혼하고 딸과 따로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전업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생활비와 딸 대학 등록금이 막막합니다. 혹시 이혼 소송 중에 제가 부양료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살림만 했는데 재산 분할도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이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부터 일을 하지 않았고 또 딸이 대학생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오랫동안 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술만 이제 마신다는 거고요. 사연자분이 오랫동안 참고 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시댁에서 도움을 꽤 많이 줘서 생활고에 시달리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드셔도 자식 하나만을 보면서 참고 버티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시는데요. 이분도 네. 그렇게 자식만 보고 버티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연자분 남편은 이제 알코올 중독인 것 같고요. 또 의처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이랑 의처증 각각 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사연자분에 의하면 굉장히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일 테고 의처증도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제6호에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사연자분 이혼을 결심하고 딸과 함께 집을 나올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업주부였다 보니까 이제 집을 나온 이후에 생활비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양료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부부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네. 부부간 부양 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서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당장 소멸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별거 등으로 인해서 부양료를 지급받을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 중이라도 동거를 하고 계시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은 부양료를 별도로 지급받기는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이혼을 더 이제 원하시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혼 이후에도 이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지내셨으니까요. 이혼 이후에도 부양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쉽게 말해서 이혼하면 남입니다. 남에게 부양 의무가 인정될 리 없으니까요. 이혼 후에는 당연히 상호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딸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학생 딸, 이제 미성년자는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되긴 했는데, 대학생이 되는 경우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대학생 딸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고도 하죠.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양육비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연자분의 딸이 대학생이 되셨다고 하니까 대학생이 되어도 생일에 따라서 만 19세 미만일 수는 있으니까 그때까지 몇 달 정도는 양육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생일을 지나서 만 19세가 돼버리면은 법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명분이 없게 됩니다. 네. 다만 현실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양육비가 필요하니까 이혼 소송에서 이러한 부분을 일부 고려해서 금전적인 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향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고려하고요. 그리고 요즘 복지가 좋은 회사 중에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도 내주는 회사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하면서 이런 복지 혜택을 받는 분이 본인이 자녀를 키우지 않아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따로 넣기도 합니다. 네. 지금 사연자분 이제 사연 보면은 본인이 빈손으로 결혼을 했고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그러면은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 받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외벌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만으로도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빈손으로 결혼하시고 전업주부셨던 사연자분이지만 재산 분할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남편분에 비해 많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제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 당연히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부지간에는 기본적으로 동거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데요. 이혼 소송 중에도 이제 별거하고 이제 생활비가 없다라고 하면 부양료 이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이제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양육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성이 된 이후에는 자녀 양육비는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사연자분이 전업주부로 지내왔다라고는 하지만 가사노동과 육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산 분할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재산 분할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